쇼펜하우어의 사랑은 성욕이다 라는 주제에 대한 영상이 여러분들의 큰 관심을 받게 되어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쇼펜하우어와 플라톤 그리고 프로이트의 사랑에 대한 관점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사랑에 대한 이해를 재밌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랑을 인류의 생존과 계속성을 위한 본능으로 봤어요. 그는 사랑이란 자신의 특성과 잘 맞는 상대를 찾아 미래의 세대, 즉 아이를 낳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강력한 본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왜 초콜릿을 좋아하나요? 그냥 맛있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몸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달콤한 음식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콜릿 같은 달콤한 음식을 보면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쇼펜하우어의 사랑도 비슷해요. 그는 사랑이란 자신과 잘 맞는 상대를 찾아 아이를 낳고 싶다는 강력한 본능을 일깨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사랑은 인류의 생존과 계속성을 위한 본능이란 거죠. 하지만 이런 본능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끼는 것은 아니에요. 그저 그 사람에게 끌리고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랑은 복잡한 감정으로 느껴지지만 그 근본에는 인류의 생존과 계속성을 위한 본능이 있다는 게 쇼펜하우어의 생각이에요. 그럼 쇼펜하우어는 사랑을 단순히 성적으로 끌리는 것으로만 보았나? 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맞는 상대란 단순히 외모나 성적인 어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신뢰와 존중, 이해 등 다양한 요소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상대방의 유전적 특성, 건강 상태, 심지어 성격까지 고려한 결과입니다. 토끼는 다른 토끼와 잘 어울리고 고슴도치는 다른 고슴도치와 잘 어울리겠죠. 그래서 토끼와 고슴도치를 함께 두면 서로 어울리지 못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사랑 이론이 성적인 것에만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잘 어울리는 파트너를 찾는 과정을 중요하게 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말한 철학은 거침없고 냉정한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한 문장씩 보면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만 단순히 한 문장만을 가지고 비관적이라고 규정짓는 것은 그의 철학을 완전히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의 철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는 사람들이 본능적인 욕망에 의해 사랑에 빠지거나 결혼하게 되면 그 결과로 고통을 겪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람들이 단순히 본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 파트너를 선택하고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좀 더 재밌고 쉽게 한 가지 표현을 하자면 수많은 사랑 중 어떤 아름다운 장미가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에 이끌려 많은 사람들이 그 장미를 꺾어서 가지고 싶어 하죠. 하지만 장미는 가시가 있어서 장미를 잘못 꺾으면 가시에 찔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미의 아름다움에 이끌려 본능적으로 장미를 꺾으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사랑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입니다. 사랑과 결혼은 이성과 도덕성이 함께 작용하는 곳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것이 쇼펜하우어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장미를 꺾을 때 가시에 찔리지 않고 장미의 아름다움을 오래도록 누릴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의지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사랑에 있어서의 의지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본능적인 욕망을 말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의지를 모든 존재의 근본적인 원리나 본질로 보았습니다. 이 의지는 인간의 행동과 감정, 욕구를 주도하는 무의식적인 힘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배가 고프면 먹는 것처럼 이는 우리의 의식적인 선택이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의지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의지가 우리를 고통으로 이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무언가를 강하게 원하면 그것을 얻지 못했을 때 고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도 그것에 대한 욕망이 사라지면서 새로운 욕구와 고통이 생길 수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쇼펜하우어는 이 의지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 거죠. 그는 음악, 예술, 배움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나마 의지로부터 벗어나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의 이성은 의지를 이해하고 통제하는 것일 뿐이며 결국은 의지의 노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사랑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본능적인 욕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성이 결합된 의지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성이란 고슴도치와 토끼는 잘 어울리기 힘들다고 예시를 든 것처럼 자기 자신의 기질에 잘 맞는지도 볼 수 있으며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도 볼 수 있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 등 다양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원칙이면서도 그 안에는 깊은 사려와 배려가 담겨 있어 깊게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쇼펜하우어가 지적하는 불안정한 인간의 심리로 인해 많은 충돌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에 대해 말하자면 그는 사랑을 아름다움을 찾아다니는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찾는 일이 바로 진실을 찾는 길이라고 봤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름다운 그림을 보면서 느끼는 감동이나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 느끼는 기쁨 같은 것들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런 감정을 통해 우리는 아름다움을 찾아가고 그 아름다움을 통해 진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은 사랑이 선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통해 우리는 아름다움을 찾아가고 그 아름다움을 통해 진실을 알아가기 때문이죠.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케이크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케이크는 당신이 먹어본 모든 케이크 중에서 가장 맛있고 모양도 예쁘고 향기도 좋아요. 그래서 그 케이크를 맛보면 정말 행복해져요. 그런데 플라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케이크가 왜 맛있고 예쁘고 향기롭게 느껴지는지 궁금해져요. 그래서 그 케이크의 본질, 즉 그 케이크가 왜 그렇게 맛있게 느껴지는지, 예쁘게 보이는지, 좋은 향이 나는지 알아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케이크의 본질을 찾아가는 것, 즉 사랑하는 대상의 진짜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플라톤의 사랑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 사람만의 매력을 발견하고 그 사람의 본질을 아름답게 봐주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도 성장하게 되는 거죠. 사랑을 통해 우리 자신이 성장하고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프로이트의 관점에서 보자면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프로이트는 성욕을 인간의 모든 행동과 감정의 주요 원천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성욕의 에너지를 통해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성욕의 에너지가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그 사람을 향하도록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프로이트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지는 단순히 성욕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개인의 경험과 생활 환경, 성격 등 많은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 모든 요인들이 함께 작용하여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지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플라톤, 쇼펜하우어, 프로이트의 사랑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우리 모두는 사실상 지성을 가진 짐승이죠. 누구나 사랑에 있어서 고뇌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건강한 경험과 환경을 통해 배우고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 이성적으로 인지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모든 사람은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원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타인에게 이해받으려면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랑은 끝없이 배우며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이기도 하죠. 우리들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